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챕터 6장이 클래스인데 원래는 요거 객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받으니까 뒤에 한 개랑 넘기자마자 객체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새롭게 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뉴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하게 만들어주시고 챕터 06이고요. 06에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를 썼는데 클래스보다는 사실 오브젝트가 맞는데 클래스 썼고 됐습니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었다. 챕터 06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었고요.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제부터 무슨 클래스를 만드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게터 세터가 없는 클래스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쓰시고요. 타입은 패키지는 챕터 06 쓰시고요. 처음 만드니까 점 교재대로 하면 SEC 01 처음 겁니다. 01이라고 쓰시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챕터 6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교재대로 안 하고 교재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교재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 짜는 걸로 이렇게 그냥 진행할 겁니다. 진행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자, 네임은 이제 메인이 없는 겁니다. 메인이 없는 멤버 VO가 value object. 여기 변수를 저장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줍니다. 누르시면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었는데 객체 생성해서 쓸 때에 구성 요소에서 여기 패키지는 저장 위치, 클래스의 저장 위치를 의미하고요. 얘는 이제 저장 위치 정보를 말하는 거죠. 정보. 이 클래스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챕터 06에 SEC 01 이거하고 실제적인 패키지 이름하고 틀리면 오류가 난다. 요거하고 맞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패키지 따로 여기는 코드 따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니까 여러 개 모여 있다. 아시겠죠? 여러 개가 모여 있는 클래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선언. 뭐가 모여 있냐면 첫 번째는 변수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얘를 필드라고 이해합니다. 필드. 이거 똑같이 쓰는데 변수 필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변수 이 클래스의 일부분에 이런 멤버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멤버 변수,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전역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근데 여기서는 필드, 어떤 영역이고 영역 안에 데이터를 올려놓는다. 데이터를 올려놓기 위한 영역을 만든다의 의미의 필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변수예요. 변수. 됐죠? 네, 변수를 그냥 쓰고 계시는 거고요. 변수 사용해서. 제가 지금 콘솔을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을 건데 콘솔 밑에 내려놓은 이유는 이게 소스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보여서 위에만 보이라고 그래서 여기 한 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니다 라고 하고요. 얘는 메인이 없어요. 메인이 없고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용도로만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필드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아시겠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성자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성자는 member VO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여기 잘 보시면 클래스 이름과 같아요. 클래스 이름과 같고 리턴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new 할 때 사용하고요. new 할 때 쓰면서 뭐가 나와요? 주소가 나와요. 이게 뭘 쓰든지 주소가 나와요. 이게 결론이죠. 주소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턴 타입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도 뭐가 나와요? 주소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과 같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같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리턴 타입이 없다. 타입 없음. 리턴 타입이 없고 이게 지금 써야 new 할 때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어서 쓰면 요거는 있어야 new에서 호출할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근데 없어요. 현재. 그러면은 누가 만들어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든다. 기본 생성자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new 할 때 써야 되는데 생성자는 없으면 컴파일러가 있을 때는 얘가 컴파일러가 안 받습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다. 컴파일 할 때 제가 저장할 때 이미 만들어서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었죠? 저장이 되면 .java로 되는데 걔를 바로 컴파일해 주죠. 이클립스에서는 오류가 없으면 바로 컴파일해 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제 해서 이제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재에서는 없으니까 변수를 한 개 선언하겠습니다. 멤버니까 이제 회원번호 아이디 한 개 쓸까요? 스트링 변수니까 아이디 이꼬로 아이디 그냥 세미콜론 찍을게요.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이름이 있습니다. 네임 세미콜론 찍을게요.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있습니다. age 이렇게 있습니다. 세미콜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를 다른 패키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붙이려면 public 붙여야 됩니다. public. 다른 패키지도 쓸 수 있어요. public을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사용해서 다른 패키지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썼는데, 이 멤버 부유에다 뭘 저장할 수 있어요? ID, name, age. 그 외에 주소, 텔레폰, 필요한 정보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아시겠죠? 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저장한 걸 한꺼번에 다른 곳에 넘겨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 세팅도 하고, 넘겨서 쓰기도 하고. 되셨나요? 쓰기도 하고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한 개 더 만들어서, 이제 퍼블릭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 이거 스태틱으로 한 게 스트링이고요. 스트링.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 쓰시고 이꼬로 세팅하겠습니다. 세미콜론 해서 클래스 네임은 멤버 부여가 되는 거죠. 클래스 이름 세팅해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려면 이제 그 스태틱을 한 개 스태틱이 아니라 파이널을 한 개 붙여줘야 됩니다. 파이널 한 개 붙여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을 한 개 붙여서 수정이 안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스태틱이 한 개 붙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멤버에다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 이그젬플 한 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같은 패키지에다가 멤버 이그젬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고요. 메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을 만듭니다.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메인을 만들어 둡니다. 자, 패키지가 위치 정보고요. 위치 정보. 이게 뭐하고 같이 있어요? 위치 정보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멤버 부여하고 같이 있어요. 멤버 부여와 같이 있다. 그러면 임포트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임포트를 작성 안 해도 된다. 작성 안 해도 멤버 부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멤버 부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선언하거나 이거 써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임포트라는 거를 포함시켜서 하자 이걸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회원 정보 한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 회원을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회원 정보를 홍길동 이름은 홍길동이고 아이디는 홍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이디 홍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한 28세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제 여기 요거는 아이디니까 아이디, 요거는 변수 네임이니까 네임, 얘는 변수 그 age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걸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멤버 부여라고 걔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멤버 부여 타입이라고 한 개 쓰시고요. 여기다 멤버 부여라고 쓰겠습니다. 부여 만들어서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를 써야 되니까 생성을 해야 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에 가지고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new에서 new member 부여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생성자라고 하는데 생성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생성자 작성 여기 멤버 부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멤버 부여고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없죠. 여기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서 호출을 못해요. 근데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만들어 놓으니까 얘를 이제 new에서 얘를 호출해 가지고 생성해서 올리면 주소가 넘어와서 얘 주소가 저장이 되는 멤버 부여 객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객체. 요거는 클래스, 얘는 객체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변수와 웹소드가 있어요. 현재는 변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됐죠? 네.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겠죠? 이제 데이터 저장. 여기는 이제 그 객체 생성,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객체 생성과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타입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가 저했으니까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할 때 쓰는 게 그냥 이제 멤버 소문자 멤버 부여 점 쓰시면 여기 id가 있습니다. id에다가 이꼬로 이 변수를 그냥 id라고 쓴 것 대신에 점 써가지고 그 안에 id라는 변수 거기다가 홍이라고 집어넣자. 홍 제가 이제 영어로 홍이라고 집어넣자. 홍 세미콜론 찍어서 완성을 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멤버 부유라는 객체 안에 id 변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집어넣자. 결국 id에다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id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자. 그럼 이제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을 집어넣자. name은 홍길동이라고 집어넣자. 홍길동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ge는 숫자로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28 인티저 타입이죠. 타입이고 저기 age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인티저로 되어 있습니다. age 인티저. 되셨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1번 여기서 그냥 데이터를 출력해보자. 이제 데이터 출력해 보겠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그냥 멤버 부여를 바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멤버 부여 바로 이렇게 출력해서 F11 눌러보니까 이게 클래스 타입 멤버 부여 타입이고요. 클래스 이름 찍고 패키지와 클래스 이름 찍었습니다. 골뱅이 그 다음에 주소에 관련된 걸 16진수로 출력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려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이용해서 요쪽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클래스 네임 같은 것도 집어넣었는데 클래스 네임도 이제 나중에 찍을 때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지금 뭐 쌍따옴표 찍어서 지금 회원의 id는 쓴 거죠. 그러니까 대괄호 대학교 같은 거 뭐 쓴 다음에 id는 이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id를 붙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콤마 붙이자. 콤마 붙이고 그 다음에 네임 붙여야 되죠. 그래서 네임 붙이고 그 다음에 이꼬로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네임 쓰고 네임 작성하시고요. 네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뒤에 안 보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써드리고 네임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요. 콤마 찍고 그 다음에 age 이꼬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age를 찍습니다. age 여기서부터는 엔터 쳐서 줄바꿈 해드릴게요. 줄바꿈. 네. 그 다음에 플러스 age를 붙이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났죠. 이렇게 빨간색이 났습니다. 빨간색이 난 이유는 여기 올라가면서 id라고 생긴 놈이 없어요. 이렇게 요거 점 id가 id는 아닙니다. 이거 다 합쳐서 그냥 id 아시겠죠? 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멤버 점 id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멤버 안에 i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멤버 안에 id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멤버 점까지 해서 멤버 안에 id 멤버 안에 id고 멤버 안에 name이고 얘는 멤버 안에 age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대괄호 열고 썼으니까 대괄호 닫고 맨 마지막에 써주겠습니다. 대괄호 닫고 뭘 쓴 다음에 실행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되셨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변경하면 데이터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쭉 길게 쓸 수는 없어요.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출력하는 메소드를 한 개 만들면 짧아집니다. 훨씬 짧아지니까 출력하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멤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약간 이렇게 쪽으로 약간 찌그러뜨려 놓고 예, 여기 변수가 이렇게 있다. 여기 변수 부분만 좀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좀 찌그러뜨려 놓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밑으로 변수 부분만 보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있다.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메인의 끝입니다. 여기 end of 메인 메소드의 끝입니다. 이 주석 달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end of 클래스의 끝입니다. end of 클래스의 끝이고요. 그럼 메인 밖에다가 소스를 짜셔야 돼요. 메인 밖에다가 다른 메소드를 만듭니다. 무슨 메소드냐면 그 데이터를 멤버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제 메소드를 작성을 합니다. 데이터 중에서 무슨 데이터? 멤버 회원 데이터죠. 회원 데이터. 그래서 전달받을 때 그 아이디 전달받고 네임 전달받고 에이지 전달받고 이게 아니라 멤버 부여를 그냥 전달받으시면 돼요. 그럴 목적으로 이제 이런 부여를 만드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어내니까 여기다가 퍼블릭 쓰셔야 되고요. 퍼블릭. 메인에서 얘를 접근해서 쓰셔야 되니까 스태틱 붙이셔야 돼요.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 아시겠죠? 예, 퍼블릭은 사실은 필수는 아니에요. 퍼블릭은 다른 곳에서 아니라 같은 클래스니까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셔도 됩니다. 선언하셔도 되고 아예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 스태틱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 말 거여서 보이드 쓰셔야 되고요. 보이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 뭘 출력해요? 멤버를 출력하죠. 멤버를 받아서 출력한다 프린트. 멤버를 받아서 멤버 부여 받으시고요. 그냥 여기다가는 부여라고 그냥 쓸게요. 부여 써주시고요. 멤버 부여가 아니라 멤버 부여. 그냥 여기 그냥 멤버 부여라고 크게 쓸게요. 멤버 부여. 헷갈리실까봐 그냥 쓰시고 됐죠? 예,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자 하는 얘를 복사하세요.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예, 소스 다 쳤죠?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회원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회원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한번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해 보시면 프린트 출력하자. 가로 열고 멤버 부여. 객체를 넣어주는 거죠. 멤버 부여.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여기 요거 한번 찍고요. 이건 메소드 갔다 오면서 메소드에서 찍어요. 메소드 출력해서 실행합니다. 실행해 보시면 여기 밑에 콘솔 창에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이름 그대로 찍었고요. 요거는 메인 메소드에서 찍은 거고 얘는 프린트 메소드에서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틀리게 찍혀 있다. 근데 이제 내용은 같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쓰는 거 대신에 이게 메소드 만들어 놓고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데이터 변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짧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변경을 한번 해보자. 데이터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경은 요즘 잘 나가는 아이디는 송로 쓰겠습니다. 송이 아니라 손. 예, 소니 아이디 소니 쓰고 네임에다가는 이제 네임은 손흥민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에이지에다가는 31 31살 30일 우리나라 30일 맞죠? 30 이제 30일이 맞을 것 같아요. 로 변경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꼴 해가지고 데이터 세팅하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자. 요걸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데이터 저장하자 변경하는 거니까, 여기, 데이터 하는 것만 하시고요. 이 밑에 가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소니로 바꾸면 되죠. 소니를 홍 대신에 집어넣고, 손흥민을 홍일동 대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30일을 28 대신에 집어넣고, 됐죠? 그리고 찍어봐라. 찍는 건 소스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찍어봐라. 확인해보고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아이디, 네임, 에이지가 바뀌어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다. 됐죠? 예, 저장돼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멤버 부여를 하면 이렇게 한 줄만 쓰면 이제 출력을 해주죠. 자기가 알아가지고.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변수만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변수만 써서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로 찍을 수가 있죠. 클래스 네임에 해당되는 걸 찍어서 이제 클래스 네임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클래스 네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네임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경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멤버 밑에 멤버 밑에 클래스 멤버 부여 밑에 점 클래스 네임 이렇게 써놓고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쓰면 테스트로 바뀌어요. 테스트. 그렇게 해서 클래스 네임이 바뀌게 쓴다. 그래서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찍어보자. 멤버 부여 밑에 부여 점 클래스 네임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그 원래 클래스 네임이 이게 테스트가 아닌데 테스트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은 안 바뀌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태틱뿐만 아니라 파이널을 한 개 붙여요. 파이널. 얘가 끝장났다.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 이 데이터는 한번 세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밑으로 변경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여기에 빨간색 나죠. 이유는 마우스 카드 대시면 이유를 알아요. 이게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꼭. 되시겠죠? 더 파이널 필드. 필드라고 얘기 안 해요. 변수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교재에서도 필드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되시겠죠? 더 파이널 필드. 멤버 부여의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은 cannot be assigned. 할당할 수 없어요. 할당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할당이라는 게 이꼴 이용해서 이렇게 넘길 수 없어요. 넘겨서 저장할 수 없어요. 이게 할당입니다. assig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nnot be assigned입니다. 아시겠죠?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파이널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변수가 파이널 변수로 만들어요. 파이널 변수는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상수라고 해요.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변수인데 상수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수는 데이터 변한다는데 상수는 항상 같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같은 숫자 데이터 이걸 상수라고 하고요. 파이널 변수는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상수라고 하고 그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해요. 데이터 변경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류가 나죠. 오류 발생. 그래서 컴파일 안 됩니다. 이 경우에 파이널 변수로 만든 경우에. 그래서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널 변수로 만들어 주시기 좋아요. 제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걸 한 개만 써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고 이 스태틱은 new하고 상관이 없어요. new하고 상관이 없어서 이제 클래스 네임을 찍자 할 때 여기 보시면 경고가 나고 있는데 클래스 네임 네가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여기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된 객체의 점 변수 이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더 스태틱 필드에 해당되는 멤버 부여의 클래스 네임은 should be accessed the static way. 스태틱을 참조하는 방식에 의해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스태틱으로 써있으면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 대신에 슬래시 주석 처리해 드릴게요. 대신에 멤버 부여를 대문자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쓰고 클래스 이름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경고가 사라졌죠. 아시겠죠? 네? 예. 여기 소문자로 쓴 건 new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태틱으로 쓴 거는 스태틱은 new와 상관이 없어요. 스태틱에 해당되는 멤버에 해당되는 것은 new와 상관이 없다. new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올라가요. new 해가지고 멤버 부여를 여러 번 new 하더라도 여기에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건 멤버 부여가 이름이 불려질 때 이렇게 불려져요. 이름이 불려지면 바로 이제 스태틱이 메인 메모리에 싹 다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올라가면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으로 쓸 때는 new에서 생성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생성된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은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클래스 이름으로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쓴다고 오류 나지도 않아요. 실행해 줍니다. 방금 실행된 거 보이셨잖아요. 그죠? 클래스 네임 잘 찍혔어요. 이렇게 잘 찍혀서 클래스 네임에 해당되는 테스트로 변경했으니까 테스트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가 아닙니다. 잘 찍혀요. 실제적으로 잘 찍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것은 new와 상관이 없으므로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름을 써라. 됐죠? 그래서 여기 스태틱으로 만든 거는
그 new와 상관이 없어서 클래스 이름이 한번 생기면 자동으로 올라간 다음에 쫓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생길까요? 얘가 프로그래밍 이제 멤버 부여를 10번 선언해서 썼어요. 그럼 몇 번 생기죠? 한 번 생겨요. 한 번. 맨 처음에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똑같이 올라가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요거는 new랑 상관없이 클래스가 맨 처음에 나올 때 한 번 생겨서 그거를 그대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멤버 부여를 10개를 생성을 했다. new에서 변수 이름을 10개를 썼다. 아시겠죠? 멤버 부여 1, 멤버 부여 2, 멤버 부여 10 이렇게 해서 10개를 썼다. 그래도 한 번만 생성이 되는 게 스태틱이에요.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한번 이게 올라간다. 상관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멤버 부여를 여러 번 쓰더라도 한 번만 한 번만 생성이 됩니다. 한 번만 생성이 돼서 데이터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 스태틱으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변수 이름점 이렇게 쓰는 거는 변수 이름점 이게 멤버 부여를 10개를 생성을 했다. 그래도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경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